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 오늘의 북톡. 오늘 아침은 다친 발가락이 꼭꼭 쑤시고 아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가 맨날 아침을 맞이하는 그 방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한번 너무나 아름다워요. 매일매일 느끼는 건데요. 자, 바깥 풍경을 배경으로 창밖이에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아이고, 손가락이 또 끼었네요.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자, 오늘은 북톡 하기 전에 마당에 나가서 봄나물을 뜯었습니다. 방풍나물도 뜯고 머위나물도 뜯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멋을 내서 달콤한 피아노 연주곡도 배경음악으로 깔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북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그의 얼굴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즐거워진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말이 많아지고 이야기가 활기를 띈다. 당신 주변에는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격이 밝아지고 이야기가 활기를 띨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비로소 또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많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11년, 9년 전에 읽었네요. 보니까 여기에 저는 파란 볼펜으로 밑줄 쫙 했어요. 별표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의 머릿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관계로부터 편안해지는 법 중 방금 제가 읽은 것은 작가의 머릿말의 일부였고요. 오늘의 이제 제목, 스트레스 함께 갈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 여성은 프로야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부터 스포츠를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어떤 프로야구단이 띄어쓰기 잘못 읽었어요. 어떤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할 경우 유명 백화점에서 우승 기념 세일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승 기념 세일날, 그녀는 개점 2시간 전에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세일할 때 판매하는 후쿠로부쿠로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쿠로부쿠로는 새해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봉하여 파는 복주머니로 그 속에는 그것을 산 값보다 더 비싼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척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후쿠로부쿠로에는 자체 가격보다 몇십 배나 비싼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온 후쿠로부쿠로를 열어보니 예상외로 실망스러운 물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이야기가 틀리지 않느냐며 지인의 집으로 가서 호통을 치고 백화점에도 가서 강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다며 달래도 그녀는 절대로 납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곧바로 실증을 내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각오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인이 운명이란 바닷물처럼 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운명이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더라도 어떻게든 그 운명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요 부분에 연필로 꼬불꼬불꼬불 밑줄 쳐놨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운명이란 바닷물처럼 짜다. 짜다. 차다 아니고 짜다예요. 운명이란 바닷물처럼 짜다. 인간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더라도 어떻게든 그 운명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네, 꼬불꼬불 밑줄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후크로부크로의 내용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보아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여기에도 꼬불꼬불 밑줄이 있네요. 연필로 밑줄. 잘 사는 것이란 자신의 미안합니다. 다시요. 잘 사는 것이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와 발산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마음 한구석에 쌓아둔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와 발산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마음 한구석에 쌓아둔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죠. 마음 한구석에 스트레스를 쌓아둔 채 살아가는 사람 중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평온한데 나만 짜증내는 상황이라면 세상이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불행한 것은 나 자신일 뿐입니다. 새가 날아갔어요. 새 한 마리가. 이 창밖 풍경의 선물이에요. 창밖 풍경이 주는 선물. 자, 오늘의 북독은 스트레스와 함께 갈 것인가 버릴 것인가 였습니다. 나의 오늘 스트레스 함께 갈 것인가 버리고 갈 것인가. 숙제입니다. 오늘의 숙제.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출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